1592년 봄의 바람이 남해를 스쳐 지나가던 그때 조선은 이미 불길 속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지 단 사흘 만에 경상 좌수영이 무너지고 나라의 절반이 불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광우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쪽 바다 한켠에서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던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지 겨우 3개월이었지만 이미 바다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그들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해와 여수, 고금도의 조선 수군을 재정비하고 노후된 판옥선을 수리하며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남들이 웃을 때에도 전쟁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적의 기운을 보았노라. 방심은 패망을 부른다.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부산이 무너지자 왜군은 순식간에 한양을 향해 북상했습니다. 육지의 전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다에서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장 옥포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1592년 5월 7일 옥포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수군의 첫 승리였습니다. 그날 이순신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승전보가 전라와 충청, 경상으로 퍼졌습니다. 패전의 연속이던 나라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제도, 사천, 당포, 율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전투마다 다른 전술을 썼습니다. 매번 바람과 조류를 읽고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7월 운명의 장소인 한산도에 도착했습니다. 왜군의 수군은 조선 수군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산포에서 출항해 거제도와 통영 일대를 휩쓸며 북상했습니다. 이순신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찰선이 매일같이 바다를 돌아다니며 적의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한산 앞바다는 바람이 세고 조류가 복잡했습니다. 조선의 배는 무겁고 안정적이었지만 왜군의 배는 가볍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로 그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해류의 방향을 따라 하객진, 즉 학의 날개처럼 펼쳐진 포위 진영을 준비했습니다. 중심에 본영이 있고 좌우로 넓게 퍼져 있는 배들이 반원을 이루며 적을 감싸는 구조였습니다. 7월 8일 아침, 왜군의 기함이 나타났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73척의 함대였습니다. 이순신은 적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 함대를 앞세워 달아나는 척했습니다. 왜군은 조롱이라 생각하고 추격했습니다. 도망치는 조선군을 잡아라. 그들은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산 앞바다의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바뀌는 그 짧은 순간 그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객진을 펴라. 양날개로 펼쳐진 조선의 판옥선들이 동시에 회전하며 반원을 그렸습니다. 포문이 열리고 불길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외선들이 포위망 안으로 들어오자 사방에서 화포가 쏟아졌습니다. 왜군의 배들은 목선이었고 조선의 배는 철선 위에 덧칠된 두꺼운 판옥 구조였습니다. 왜군의 화살과 총탄은 튕겨나갔고 조선의 화포는 그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와키자카의 함선이 불타며 뒤집혔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바다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 수군은 일제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적을 섬멸하라. 배와 배가 부딪히고 대포의 폭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바다에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포성의 울림이 더 컸습니다. 해류가 바뀌자 왜군의 배들은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진의 안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50여 척의 외선이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포를 쏘되 아군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그의 명령은 완벽했습니다. 전투는 단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73척 중 59척이 침몰했고 9척이 항복했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산도의 바다에는 검은 영이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넘어 조선의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순신이 크게 이겼다. 왕은 기뻐했지만 대신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남의 어민들이 식량을 보내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순신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그 후 이순신은 한산도를 본영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군사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군을 조직하고 훈련시켰습니다. 밤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노를 저으며 북소리에 맞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지키는 군이다. 싸움의 목적은 명예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의 리더십은 단단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순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그가 부하를 꾸짖을 때에는 공정했고 칭찬할 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그가 부하의 실수를 용서하고 밤새 수군의 부상병을 살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적은 무섭지 않다. 두려운 것은 나태와 교만이다. 그는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왜군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산도의 승리는 조선이 다시 일어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 수군은 일본의 함대를 한 번도 조선 해역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왜군은 여전히 조선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있다면 조선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의 바다를 본 한 병사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이 바다 위에 날개를 펼쳤다. 그리고 그날 조선은 다시 날았다. 이순신은 그 후에도 수많은 전투를 이겼지만 한산도 대첩은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역사의 중심에 올린 전투였습니다. 조선은 그날 이후 바다의 나라가 되었고 이순신은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억울한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은 권력자였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라의 명을 어긴 죄는 크다. 그러나 나라를 잃는 죄는 더 크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순신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맞서 싸운 전설, 바로 명량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